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도 잔잔했고 햇살도 따뜻해서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날이었죠. 나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딸과 예비 사위, 그리고 나 셋이서 함께 집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딸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건 벌써 반년 전 일이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놀라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 딸은 늘 조심스러운 아이였고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런 아이가 먼저 결혼을 말한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예비 사위를 만났을 때도 겉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예의도 갖춘 편이었죠. 딸은 옆에서 계속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절대 다 알 수 없다는 걸 나는 그날 똑똑히 깨닫게 됩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예비 사위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딸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차 안에는 은은한 방향제 향이 퍼져 있었죠. 어머니,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야, 괜찮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설명하기 힘든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색함이 그저 낯설어서가 아니라 어딘가 어긋나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첫 번째로 도착한 집은 신축 빌라였습니다. 외관은 깔끔했고 주변도 조용한 편이었죠. 딸은 연신 감탄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지 않아? 나는 천천히 둘러보며 벽, 창문, 바닥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구조가 좀 독특하죠? 예비 사위가 설명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이 집 언제 지어진 거냐? 아, 그건 작년입니다.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딸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나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으로 이동하는 길, 그때였습니다. 나는 우연히 예비 사위의 표정을 보게 됩니다. 딸이 잠시 전화를 받느라 차에서 내린 사이였죠. 그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공손한 표정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혹시 집 보는 기준이 따로 있으세요?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묘하게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 겉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 집은 첫 번째보다 훨씬 컸습니다. 넓은 거실에 햇빛이 잘 들어오는 창문. 딸은 이미 마음이 반쯤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좋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걸으며 집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우연히 작은 방 하나를 보게 됩니다. 문이 반쯤 닫혀 있었고 안은 어둡게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끽, 낡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방 안에는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어머니, 거긴 안 보셔도 됩니다. 뒤에서 예비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확실한 긴장이 떠 있었습니다. 왜? 내가 물었습니다. 짧게, 단순하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은 그냥 창고로 쓰던 곳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 그대로 진행되면 안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느낌이라는 건 믿을 게 못 된다고요.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저 막연한 불안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그 느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나는 그날 그 집안에서 느꼈던 그 불편함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집 구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벽이 낡아서도 아니고 채광이 안 좋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예비 사위. 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거실에 서서 딸과 그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딸은 밝은 얼굴로 이 집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하고 있었고 그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예비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내 젊은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한번 사람을 잘못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하고 말도 반듯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사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작은 거짓말, 사소한 변명,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그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 건가? 괜히 의심하는 건가?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똑같다는 것을요. 엄마, 딸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나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괜히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문제는 어떻게 말하느냐였습니다. 딸은 지금 행복해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말투도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이 결혼을 기대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에게 이 사람 이상하다고 말한다는 건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딸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어떠세요? 예비 사위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목소리도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글쎄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별로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고 예비 사위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나는 별로다. 그 말을 꺼낸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왜? 뭐가 별로야, 엄마?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이미 감정이 올라와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딸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이 이렇게 좋은데? 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려 들면 오히려 더 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이해합니다. 예비 사위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로 딸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요. 다른 집도 충분히 더 보시면 됩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들었습니다.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아주 미묘한 거리감과 계산을. 아, 이 사람. 지금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더 보면 되지 뭐. 그렇게 상황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의 말 하나, 표정 하나를 놓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과 단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그날 왜 그랬어? 결국 딸이 먼저 꺼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그 사람 얼마나 알아? 딸은 약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1년 넘게 만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돈은 어떻게 벌어? 순간 딸의 표정이 아주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짧은 변화,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어디 회사? 그건 중소기업이야. 대답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 모르고 있다. 나는 더 깊이 물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딸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걸 꼭 알아야 해?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애를 1년이나 했는데 회사 이름도 모른다?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너 진짜 모르고 있는 거야?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캐물어? 나 그 사람 믿어. 나는 한숨을 참았습니다. 믿는 거랑 아는 거랑은 다르다. 내 말이 끝나자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 그 말은 나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맞다. 마음에 안 든다. 딸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 숨기는 거 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그만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딸과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그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지, 내 느낌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틀린 건지. 엄마, 그만해.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그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내 눈치를 보던 아이, 내 말에 쉽게 흔들리던 아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려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그 말투는 평소보다 단단했습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피할 수 없는 날이라는 걸.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나는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그 사람 믿냐? 딸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응, 믿어. 그 대답이 내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 딸의 눈이 나를 향했습니다. 그 사람 어디 사는지 정확히 알아?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해?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중요하다. 결혼할 사람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딸은 잠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자취해. 어디서? 그건 대답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뭐야? 내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회사도 제대로 모르지, 사는데도 모르지. 그만해. 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의심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잘해. 나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나 울 때 같이 울어줬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거 하나도 안 보이지?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싫은 거잖아.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 마음에 안 든다. 딸이 나를 노려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유 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봤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잠시 내렸을 때 그 사람이 보였던 그 눈, 그 차가운 표정, 그 사람 너 없는 데서 표정 다르다. 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 있을 때는 웃고 너 없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다.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짧은 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번만 확인해봐라. 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뭘?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어디 사는지 직접 가봐.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내가 틀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딸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고 나 역시 먼저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더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확인하자. 내가 틀린 건지 아니면 이대로 두면 안 되는 일인지. 며칠 뒤 나는 조용히 밖으로 나섰습니다. 딸이 흘렸던 말들, 그 사람의 행동, 그날 집을 보러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들. 나는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회사 다닌다고 했잖아. 그 말. 하지만
어디인지 모른다. 나는 그게 가장 걸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1년을 만나면서 회사 이름도 모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나는 가장 먼저 그걸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예전에 무심코 했던 말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출퇴근이 좀 멀어. 그 한마디, 나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멀다는 건 어딘가 특정한 방향이 있다는 뜻이니까. 나는 그날 그 사람이 운전하던 길을 떠올렸습니다. 주택을 보러 갈 때 그가 자연스럽게 잡았던 방향.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길을 선택합니다. 나는 그 기억을 따라 조용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는 차를 천천히 세웠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상가와 원룸이 섞여 있는 동네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했지만 어딘가 정돈되지 않은 분위기. 나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세게 뛰었습니다. 저거 틀림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차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차를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차는 자연스럽게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렸습니다. 나는 몸을 낮추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익숙한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처음 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사는 건가?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차 문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건물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낡은 계단, 지워지다 만호수 표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복도. 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멈췄습니다. 문 하나 앞에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몸을 숨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고 그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들려온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왔어?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짧은 대답. 너무도 자연스러운, 익숙한 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느꼈던 그 이상함의 정체를.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짓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처럼 여전히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딸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건물 밖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문 앞에 서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왔어? 그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온 그 사람의 대답. 응.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닐 수도 있다. 친척일 수도 있고, 그냥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은 이상합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어도
끝까지 다른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건물 맞은편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입구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 20분, 그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딸 또래, 아니, 어쩌면 더 어려 보였습니다. 편한 차림에 아무렇지 않은 표정, 그리고 그 뒤로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둘은 너무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거리감, 그 눈빛, 그 공기, 나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절대 아는 사이가 아니다. 그 여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늦지 마.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 웃음, 나는 그 웃음을 이미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 딸 앞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눈빛으로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던 얼굴, 기대에 차 있던 눈빛, 그리고 며칠 전 나에게 했던 말, 나 그 사람 믿어. 나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진실을 말하면 딸은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더 크게 무너질 겁니다. 나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딸이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응, 엄마 나 지금 그 사람 만나러 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엄마 말 들으니까 좀 이상해서 내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딸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할게. 그 말은 너무도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위험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야? 딸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집 앞이야.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가지 마. 거기 들어가지 마. 하지만 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미 올라왔어.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떨어질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제 끝이다. 전화가 끊긴 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는 걸.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올라왔다. 딸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결국 차에 올라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동을 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제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나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 딸은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딸의 시선, 낡은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머리로는 수없이 부정하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층, 그리고 그 문, 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문 앞에 섰습니다. 문 안에서는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은 익숙했습니다. 너무도 익숙해서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간 안쪽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적, 그리고 발소리, 문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그 사람, 예비 사위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굳어버렸습니다. 딸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뭐해? 그 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방 안에 서 있는 그 여자, 둘 사이의 거리, 어색함이 없는 표정, 너무 자연스러운 그 공기. 그걸 보는 순간 딸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이게 뭐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너 뭐야?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 누구야? 그 질문.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말투.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딸, 굳어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방 안의 여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은 나를 보자마자 무너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하지 마라.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자.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춘 것 같았지만 표정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말도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도 앞차가 움직여도 나는 몇 번이나 늦게 반응했습니다.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 그리고 그 여자의 눈빛,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시동을 끄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딸은 한참 뒤에야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이 나를 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 바보지?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혼잣말처럼 이어갔습니다. 다들 알았을까? 나만 몰랐던 거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딸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속인 거다. 내가 모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숨긴 거다. 딸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표정. 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내야겠다. 그 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딸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그 사람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끝내자. 짧은 말.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변명인지 해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지. 하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차 안에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무너진 뒤의 고요함.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 전에 침묵. 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나도, 딸도 파혼을 말한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평소처럼 생활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안쪽이 아직도 무너진 채라는 걸. 그리고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나는 그 소리에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 앞에 누가 있는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갈게. 나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 비에 젖은 채로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왜 왔어? 짧은 질문.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그 말투. 나는 거실에서 듣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움이 아니라 어딘가 급해 보이는 조금은 거칠어진 느낌.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 그 말은 허락이라기보다 정리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젖은 신발에서 물이 떨어졌지만 아무도 그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셋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공기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해. 그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처럼 부드러운 기운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지키려는 조금은 날선 눈빛이었습니다. 오해야. 그 말. 나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장 흔한 말. 그리고 가장 의미 없는 말. 딸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 그냥 아는 사이야.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는 사이? 짧은 질문. 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지내는 거야.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는 조금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거지.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 말.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꽉 쥐어졌습니다. 딸과 상관없는 일? 결혼을 약속한 사람에게? 그건 이미 관계를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확실하네. 그는 눈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딸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나 사람으로 안 봤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다 숨기고 딴 데서 다른 삶 살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 잠시 침묵.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근데 난 그런 사람이랑 안 살아. 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그때였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기까지다. 짧은 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그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면서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라. 그 말.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이 모든 관계의 끝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몇 숟가락 뜨지 못했고 밤이 되면 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괜히 다가가서 괜찮냐고 묻는 말조차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말없이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딸은 조금씩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밥을 먹고 짧게라도 밖에 나갔다 오는 날들이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 말 안 들었으면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뒤를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더 망가졌을 것 같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랐어.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나 행복한 게 싫은 줄 알았어. 그 말에 나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 잠시 침묵. 그리고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지?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건 아니고,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느꼈다. 딸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느낌,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나도 알 것 같아. 그 웃음은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무너지면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단단해질 수는 있습니다. 딸은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조용해진 것 같지만 속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응, 나 다음에는 좀 더 천천히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그리고 딸이 나를 바라봤습니다. 사람 볼 때 겉보다 느낌부터 볼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창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날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힘은 나이가 아니라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나는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행이다. 이번에는 지켜낼 수 있어서.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 맞지 않는 느낌.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때로는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마지막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나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냈습니다.